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82글자로 쓰여진 이 축하 메시지를 처음 본 저는 누군가 장난으로 만든 가짜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요.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진정성도 성의도 없는 이 황당한 메시지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쓴 거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부활절 메시지는 이랬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사랑의 실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정부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총 82글자의 부활절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놀라움 그 자체였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라고 쓰여진 첫 구절만 빼면 두 번째 구절,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는 대목은 크리스마스에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지막 문구가 최고의 압권이었는데요. 우리 정부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느닷없이 등장한 윤석열 정부 이야기는 국민을 우롱하는구나라는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초등학생도 이것보다는 낫겠습니다. 혹시 이건 윤 대통령 본인이 쓴 걸까요? 아니면 김건희 씨가 쓴 걸까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왜 술과 검사, 그리고 국민 혈세를 쓰는 데만 진심인지 말이죠.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대체 어떤 대통령이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쓴답니까?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홍보라든지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은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점검 회의를 연 윤석열 대통령,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회원 일부가 북한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른 혐의로 국정원 수사를 받는 사건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홍보라든지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은 좀 준비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진심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대응 심리전을 벌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대응 심리전, 적이나 상대 국민에게 심리적 자극과 압박을 주는 전략인데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할 수도 있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거죠. 통일부는 북한의 불순한 기도에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심리적 대응을 잘하자는 뜻이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심리전 대상은 북한이 아닌 우리 국민이고 경각심을 갖자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라는 거죠. 북한이 선전포고를 규정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예단하지 않고 당분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리는 장식용인 건가요? 자국민을 대상으로 대응 심리전을 한다는 이상한 정부, 북한을 도발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재검토하겠다는 호전적인 정부, 대한민국이 매 순간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다 이제 자국민까지 적으로 규정하는 윤석열 대통령, 암담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을 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통일부에 지시한 발언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대응 심리전의 대상은 우리 국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리 모르는 것이 많다지만 심리전이 무엇인지도 모르신다니 놀랍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MB 국정원이 벌인 심리적 댓글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심리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수사하셨습니까? 모르시니 설명하겠습니다. 심리전이란 적국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력을 주어 자기 나라의 정치, 외교, 군사 면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전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말 그대로 전쟁을 지시한 것입니다. 이제 하다 자국민과 전쟁까지 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한 배경도 매우 황당합니다.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기관들의 지시를 받아서 간첩 행위를 했으니 통일부도 대응 심리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훔치면 경찰도 훔치고 강도가 살인하면 경찰도 살인으로 대응합니까? 대통령이라는 분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복수를 지시하다니 검사들은 다 그렇습니까? 통일부는 평화통일과 남북대화,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심리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대통령께서 통일부 업무를 모르시는 것이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모르면 가만히 계시기라도 하십시오. 모르면 제발 좀 배우십시오. 대통령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배우려는 노력도 없이 기분대로 일을 지시하고 밀어붙이고 있으니 한숨만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결과가 나왔다시피 제 염려가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심 변호사도 윤 대통령을 버리는 걸까요? 하기사 누가 봐도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심 변호사는 지난 7일 CB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요즘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그런 면이 있다. 저도 이 정부의 성립에 작은 일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는 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심정으로 정부의 성립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정부가 어쩌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번 결과가 나왔다시피 제 염려가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총선 전초전 성격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지적에 전초전은 아닌데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나쁜 행태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 가지 지표가 그렇다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여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중도층 표심을 얻으려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어디를 가서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무엇보다 훌륭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중언부언했는데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 동물들이 가장 빨리 그 징후를 느끼고 도망을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동물적 감각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알아챈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의 말처럼 그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